하늘에선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친 눈보라가 몰아치고 칠흑 같은 어둠 속 대갓집 문이 벌컥 열립니다. 누더기 저고리를 걸친 여인 명숙이 차가운 눈바닥 위로 거칠겠네. 그녀의 등 위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핏덩이가 추위와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지만 대문 안쪽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첫 매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덕이 없으면 차리도 잃는 법.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다. 어서 그 더러운 몸뚱이를 치우지 못할까? 안녕하세요. 달빛 마실 오기입니다.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요. 방금 보신 장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지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눈보라 속으로 내쫓긴 조강지처 명수. 그녀의 앞날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오기가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올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억울하게 쫓겨난 그녀가 어떻게 당당히 성공에 돌아와 처절한 복수를 완성하는지 그 짜릿한 인생 역전극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웅장하게 서 있는 대갓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여인 명숙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녀의 등 위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이가 추위와 공포에 질려 가녀리 울음소리를 내뱉고 있었지요. 대문 안쪽에서는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첫 매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명숙은 차가운 눈바닥에 손이 얼어붙는 것도 잊은 채 대문 안쪽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대감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 어린 것이 이 추위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향의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안방마님은 나다. 턱도 없는 년이 어디서 감히 대감님의 마음을 돌리려 드느냐? 어서 그 더러운 몸뚱이를 치우지 못할까? 매향의 손짓 한 번에 하인들이 명숙을 거칠게 밀어냈고 육중한 대문은 쾅 소리와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집이 명숙에게는 가장 잔인한 지옥으로 변한 순간이었지요. 명숙은 차가운 대문 앞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맹세했습니다. 이 억울함과 슬픔을 반드시 되돌려 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과 의리로 맺어진 부부의 연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귀한 인연도 탐욕이라는 독이 스며들면 한순간에 원수가 되기 마련이지요. 명숙을 내쫓은 매향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방 안을 휘저으며 자신이 차지한 금은 보화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정이 아니라 오직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비단과 권력이었습니다. 덕이 없으면 차리도 잃는 법이지. 이제 이 집의 모든 것은 내 손안에 있다. 매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차지한 자리는 모래성보다도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진정한 부와 권력은 누군가를 짓밟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서 시작된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명숙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선함과 정절이 어떻게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지, 그리고 매향의 탐욕이 어떻게 그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명숙은 이 집안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와 밤낮으로 바느질하고 바치를 하며 집안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지요. 병든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남편 이 대감이 과거 시험에 낙방할 때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집안 하인들에게도 늘 너그러워 배고픈 노비가 있으면 자신의 밥을 덜어주던 성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쫓겨나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병들어 누워있는 늙은 노비의 손에 몰래 비상금을 쥐어주며 내 걱정은 말고 꼭 약이라도 사 먹게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싸늘한 배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데려온 기생 출신의 매향에게 눈이 먼 이 대감은 매향의 달콤한 거짓말과 교태에 넘어가 명숙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향은 명숙이 집안 물건을 빼돌린다는 둥,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았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헛소문을 퍼뜨렸고, 어리석은 이 대감은 조강지처의 진심보다 첩의 혀끝을 더 믿었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지요. 명숙이 떠난 뒤 집안의 공기는 차갑고 어둡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림꾼 명숙이 사라지자 집안의 기강은 무너졌고, 매향의 사치는 끝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매향은 매일같이 한양에서 제일 비싼 비단을 들여오고 진귀한 산의 진미를 차려내라며 하인들을 볶아댔습니다. 이 대감은 매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문중의 재산을 하나둘씩 처분하기 시작했지요. 급기야 매향은 이 대감을 부추겨 은밀한 도박판으로 이끌었습니다. 대감님처럼 큰 인물은 이 좁은 동네가 아니라 더 큰 판에서 노셔야지요. 매향의 부추김에 넘어간 이 대감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의 땅과 집 문서까지 도박판에 내놓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따는 듯 싶더니 결국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문을 지탱하던 재물은 물처럼 빠져나갔고, 한때 존경받던 양반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명숙이 피땀 흘려 지켜온 다문이 매향이라는 독버섯 때문에 밑동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바닥에 나앉은 명숙은 처음엔 차가운 바다 앞에 서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거센 파도를 보며 이대로 몸을 던지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도 끝날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 순간 등에 업힌 어린 딸이 명숙의 저고리를 꽉 쥐며 작게 보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명숙의 가슴에 닿자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으며 이 어린 것은 누가 돌본단 말이냐? 나를 버린 저들에게 내가 무너지는 꼴을 보여줄 수는 없다. 명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죽을 각오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그녀는 구걸하는 대신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밤에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하루에 잠 한숨 편히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매향의 본색이 드러나며 이 대감과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매향은 교태 대신 짜증을 부렸고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껍데기는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숙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중 쓰러져 있는 노승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노승을 보고 명숙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자신이 먹을 미음까지 나누어주며 며칠 밤낮을 간호했지요. 노승은 정신을 차린 뒤 명숙의 사연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대의 심성이 참으로 고귀하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 법. 노승은 품속에서 낡은 서책 하나를 꺼내 명숙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대궐에서도 보지 못한 기이하고 아름다운
비단 염색에 빛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색을 섞어야 달빛처럼 은은한 광택이 나는지, 어떤 약초를 써야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색을 내는지에 대한 비밀이 적혀 있었지요. 명숙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노승에게 배운 대로 들풀과 꽃잎을 채취하여 염색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손등이 트고 갈라졌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시장 바닥에서 작은 염색 가게를 시작했을 때 뜻밖의 인물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전에 명숙이 쫓겨날 때 비상금을 쥐어주었던 늙은 노비의 아들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명숙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온 것이지요. 마님, 제가 힘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신 은혜에 평생을 다해도 못 갚습니다. 돌쇠는 시장 바닥에 텃세를 막아주고 좋은 약초와 원단을 구해오는 데 앞장섰습니다. 명숙은 돌쇠의 충직함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노비가 아닌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명숙의 선함이 과거에 뿌린 씨앗이 되어 그녀가 가장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베푼 친절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하러 온다는 것을 돌쇠의 등장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명숙의 염색 기술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녀가 염색한 비단은 해를 받으면 금빛으로 빛나고 달을 받으면 은빛으로 넘실거렸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의 권세 있는 사대부 집안 마님들이 명숙의 비단을 사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고 급기야 궁궐의 상궁들까지 명숙을 찾게 되었습니다. 명숙의 가게는 날로 번창하여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감의 집안은 비참할 정도로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매향은 집안에 남은 마지막 귀중품까지 몰래 팔아치우고 있었고 이 대감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매일 밤 술로 시름을 달랬습니다. 화려한 가구 위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고 하인들은 이미 모두 도망친 뒤였습니다. 명숙의 성공과 매향의 몰락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과정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명숙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상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달빛 행수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지요. 그녀의 상단은 이제 비단뿐만 아니라 쌀과 약재까지 취급하며 팔도 강산을 주름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숙은 예전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상인을 호령하고 빈민들을 구제하는 당당한 여걸로 거듭났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 대감과 매향은 그 행수가 자신들이 내쫓은 명숙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부러움 섞인 한탄만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부자가 있다니 우리도 저 행수에게 줄만 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매향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빛내며 어떻게든 행수에게 접근할 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벌인 조강지처가 자신의 운명을 쥐고 흔들 거인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매향은 드디어 행수의 정체가 명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큰 충격에 빠진 것도 잠시 그녀의 머릿속에는 반성 대신 더러운 음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까짓 년이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됐단 말이냐? 분명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 거야. 매향은 이 대감을 부추겨 명숙의 상단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매향은 어둠의 무리들과 결탁하여 명숙의 창고에 독초를 섞거나
가짜 비단을 유통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심지어 야밤을 틈타 상단의 핵심 기밀이 담긴 장부를 훔치려 하거나 창고 주변에 수상한 불길을 만들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매향의 눈은 이제 질투와 분노로 멀어버렸고 그녀는 명숙의 성공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팔 기세였습니다. 어느 바람이 심하게 불던 밤, 명숙의 거대한 비단 창고의 원인 모를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매향이 사주한 자들이 지른 불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길은 명숙이 공들여 만든 수천 필의 비단을 집어삼켰습니다. 명숙은 불타는 창고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재산도 재산이지만 수많은 사람의 땀방울이 서린 곳이 무너지는 광경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요. 그 시각 이 대감은 매향의 꼬드김에 넘어가 마지막 남은 집 문서마저 가짜 투자에 속아 완전히 빼앗기고 맙니다. 매향은 이미 집 문서를 챙겨 혼자 도망갈 준비를 마친 뒤였습니다. 명숙은 창고의 절반을 잃었고 이 대감은 마지막 안식처마저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닥친 시련이었지만 그 무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잿더미가 된 창고 앞에 명숙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비단 조각을 손에 쥐고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린 딸이 다가와 명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서로가 있잖아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본 순간 명숙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불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녀의 기술과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은 결코 타지 않는다는 것을요. 명숙은 잿더미 속에서 검게 탄 손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된다. 명숙의 눈에는 예전보다 더 강렬한 복수와 성공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돌쇠를 시켜 매향의 뒷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향은 사실 오래전 관아의 돈을 훔쳐 달아난 도망노비였으며 이 대감을 만나기 전에도 여러 양반가를 파멸로 몰아넣은 전적이 있는 상습 사기꾼이었습니다. 명숙은 매향이 관아의 공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상단 창고에 불을 지른 범인들도 생포하여 자백을 받아냈지요. 이제 모든 패는 명숙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또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발했고 관원들이 매향과 이 대감을 잡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 포박된 매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하던 비단옷은 찢기고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거지꼴이 된 이 대감이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지요. 그때 비단처럼 고운 옷을 입고 위엄 있게 등장한 명숙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 대감은 명숙을 보고 기어와 그녀의 신발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어. 저 여우 같은 년에게 홀려 내가 미쳤던 것이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오. 하지만 명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대감님, 제가 눈보라 속에 내던져질 때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 눈물은 보이지 않았고 저 여인의 웃음소리만 들으셨지요. 저에게 당신은 이미 1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매향은 노비 신분이 탈로 나 관가로 압송되었고 이 대감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평생을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고 처절한 인과응보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상단의 너른 마당에는 오색 찬란한 비단들이 바람에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첩이 아닌 당당한 상단의 주인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우뚝 섰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강인함과 여유가 머물러 있었지요. 카메라가 멀어지며 한양 땅을 비추고 명숙의 상단 위로 따뜻한 달빛과 햇살이 교차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웃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명숙의 인생 제2막은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5기의 끝인사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억울하게 쫓겨난 명숙의 통쾌한 복수극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지 않나요?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명숙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5기는 다음에도 더 기가 막힌 야담으로 찾아올게요. 안녕.